김정준의 야구수다. 롯데 자이언츠의 열혈 팬 두 분을 모시고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도 이분들은 야구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얘기를 그렇게 좀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저는 홍성민 선수가 있었어요. 아 맞다. 예. 이 선수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고 나서 좀 잊혀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수의 이름만 갖고도 갖고 있는 이제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이드암이면서도 뭐 당시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거의 뭐 지금 뭐 고영표 선수라든가 임기영 선수라든가 이 정도 선수급, 그다음 뭐 당시에는 이제 오기민 선수까지도 이제 같은 레벨에서 있었던 선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너무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 이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뭐 사실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서준원 선수가 진짜 물건이 정말 다른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뭐 거의 한 2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선수라서 뭐 그것도 이제 양상문 감독이 이제 자신감 속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투수가 롯데가 많기는 많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많기는 너무 많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쓰느냐. 결국 엔트리에는 13명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또 꽤 재미있는 하나의 포인트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도 이제 갓 졸업한 선수잖아요. 경남고를 나왔나요? 네, 선수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바로 저는 올리는 건 반대. 좀 어깨도 좀 쉬게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듬어서 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한승민 같은 경우는 한승혁이라는 또 선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롯데가 문제가 좌완이 지금 약점이에요 또. 좌완 투수. 고효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효준 선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고효준도 있군요. 이번에 진짜. 보니까 또 박근홍 선수가 지금 1군에 합류해가지고. 근데 뭐 박근홍, 한승혁, 차재영, 정태승, 좌완이 이렇게 우르르 있는데 네. 다 저기 일당 100입니다. 고효준은. 모든 걸 합니다. 볼넷 한 2개 내주고 삼진 3개 딱 잡아버리고 뭐 이런 걸로는 유명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고효준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그게 상대를 스웩이 있더라고요. 스웩. 예. 장점이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유망주 위주로 이제 거론을 했지만 이 선수도 있었지, 맞다, 이 선수도 있었다. 홍성민 선수도 그렇고. 뭐 저는 이번에 올해 이제 키가 될 선수가 홍성민 선수가 이제 원래도 예전에도 롱맨 해가지고 이제 선발 땜빵을 많이 했었고 릴리프로도 많이 했었고 또 선발감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얼마나 잘 메워주고 하느냐, 송승준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발진에서 그렇게 좀 출혈을 막아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홍성민 선수가 실제 롯데 이적하고도 처음에 선발로 뛰었었고 경찰청에서도 또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윈터리그 한 경기를 보니까 공이 많이 좋아졌다. 네. 그렇군요. 예. 흔히 말하는 이 좀 스윙맨의 역할을 해줬던 그 이미지가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리그에서 이제 경험도 있는 선수고 시즌을 좀 치르다 보면은 예상 외에 어떤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선발진들도 그렇고 뭐 불펜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은 자신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 또 의외의 그 활약이 팀에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적인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야구라는 게 이제 소모전인데 얼마만큼 카드가 많으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롯데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정말 많은 거죠. 다른 팀에 비해서는 사실 뭐 물론 그게 이제 리그에서 어느 정도 20%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양상문 감독의 이제 숙제긴 해요. 그러니까 투수 출신 감독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역할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이름 올린 선수들만 들었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롯데는 충분히 카드가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피지컬 좋고 투수만 물론 그러니까 스카우트들한테 우리가 투수 컬렉터라고 그랬잖아요. 뽑는 족족 다 투수고 키가 185, 180 하드웨어 좋고. 하드웨어 좋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수층을 보면은 뭐 좋은 선수들도 있고 기존에 그리고 올라오는 선수들 중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의외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전력만 놓고 보면은 롯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포수 쪽에서의 공백이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은 열혈 팬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먼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투수에 대한 어떤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족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장점이 있으면 또 메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포수 문제가 지난해에 가장 대두됐던 부분은 야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플레이가 투수하고 포수에서 있는데 네. 그 투수하고 포수하고 일어나는 일 자체가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동료들, 그 운동장 분위기에서 좀 프레셔가 부담감을 가졌었잖아요. 공을 잡고 던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안중열 선수나 이제 나종덕 선수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나머지 이제 동료들도 믿음이 이제 가기 시작했으면 롯데가 항상 저희가 야구라는 게 득점이 1점 많으면 이기는 거고 실점이 1점 적으면 이기는 게 야구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그런 이제 점수 게임에서 선발 피차들도 포수가 약한 부분도 사실은 타선이 어느 정도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점을 준다고 생각하면 뭐 지금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장시환, 윤성빈, 김원중 이 선수들이 게임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야구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야구를 하는 부분을 팀 전체가 공유를 하고 방향을 잡고 가면 롯데는 굉장히 좀 쉬운 야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그 방향성이 좀 불확실해지면 그럴 땐 또 다시 롯데 야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김정윤 위원님이 아시는 양상문 감독은 선발에 대한 어떤 그 꾸준히 밀고 나와서 6이닝 정도까지 기회를 주는 입장인가요? 아니요. 양상문 감독은 제가 아는 양상문 감독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프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발 6이닝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확률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움직이시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좀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투수는 이렇게 써야 되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LG에 계실 때도 뭐 젊은 선수들은 뭐 짧게 가더라도 소사 같은 선수들에게는 뭐 7이닝, 8이닝씩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뭐 외국인 다 그렇겠지만 거기는 옵션이 걸려 있죠. 그렇죠. 유준일 감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수 운영하는데 어떤 자기가 투수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준일 감독님은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이제 가시는 틀이 있는데 양상문 감독은 올리 윈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부분 하나하고 그 상황 그리고 그 케이스, 그 케이스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양상문 위원님이랑 그 회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같이 메이저리그 중계도 뭐 잠시 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좀 많았었는데 굉장히 제가 받았던 인상은 좀 열린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뭘 보더라도 메이저리그는 이러한 게 있구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걸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 그 오프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오프너가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였고 그게 결국 이제 1회 선발 투수들이 좀 약한 징크스가 있다 보니까 1회를 좀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투수를 한번 써보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뭐 양상문 감독에 의해서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솔직히 선발 투수가 1, 2회에 50개, 60개 던져버리면 그쵸. 그날 경기 자체가 그래버리니까. 그럴 때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롱맨들이 뒤를 잘 받쳐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재적소의 판단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또 1군 엔트리가 또 몇 명이라도 더 많으니까. 더 많죠. 2명이 더 많으니까. 왜 많은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 수도 작고 그쵸. 이동 거리도 작고. 그래도 뭐 1군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제 그 여러 이제 선수들을 얘기를 했어요. 뭐 신인급 선수들도 얘기하고 뭐 돌아올 선수들도 얘기하고 뭐 고효준 선수 얘기도 있었고 질문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제 가장 처음에 질문을 우리 양정훈님께서 해주셨던 게 노경은 선수의 이제 미아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봤을 때는 투수력에 좀 기댈 수밖에 없다는 김정준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다면 좀 경험이 많은 투수가 좀 필요한 롯데자이언츠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노경은 선수의 이 부재 지금 뭐 샌디에고 파드리스
쪽에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거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경환 선수의 거는 예. 여러 시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이제 시즌 들어가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지금 롯데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노경은이라는 이름은 잊혀진 것 같긴 그쵸. 해요. 예. 네. 이미. 예. 그러니까 노경은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제 시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넘치는 것보단 모자란 게 낫다라는 생각이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일단 노경은이 없으니 노경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장시환이라는 선수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사실은 쓰기가 좀, 그러니까 정말 잘 쓰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롯데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흠 아닌 흠이게 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수들이 이제 포기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경은 선수가 빠진 자리가 이제 장시환이라든가 윤성빈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름을 이제 올린 거고, 노경원 선수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야구인의 후배로 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구단 측과, 그러니까 FA 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야구 제도로만 놓고 보면 그렇고 롯데자이언츠의 팀 상황으로 봐서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시즌 초에는 사실은 노경원 선수 자리가 굉장히 커 보였지만 뭐 지금은 롯데는 그런 대로 자리를 메웠고 오히려 노경은이라는 이름은 잊혀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누군가가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나 혹은 뭐 야구에서는 선수가 좀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만 또 누군가가 와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뭐 그게 맞기는 해요. 그쵸. 사실 예. 그게 이제 프로의 논리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노경원 선수 이제 개인으로 봐서는 기회가 주어졌어야 되죠. 한국에서.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단과 이제 선수협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네. FA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죠. 예. 예, 선수들한테는. 예. 두 분은 이 뭐 노경은 선수의 이제 협상 결렬 혹은 이제 미아 사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좀 처음 일단 안타깝죠. 아무래도 네. 노경은 선수의 지난해 성적이 뭐 국내 토종 선수에 대해서 손꼽을 정도고 본인 커리어에서도 진짜 손꼽을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그 성적을 찍고 거의 은퇴 위기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 의견 아닙니다만은 뭐 노경은 선수가 이제 롯데 와가지고 한 2년을 못 하다가 작년에 잘했잖아요. 그래서 야 2년 못 하고 작년에 반짝였는데 약간 그런 그런 팬들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약간 원인이 없으면은 그냥 진짜 그렇게 반짝이를 할 수도 있는데 노경은 선수가 지난해 이제 투구 배합을 바꿔가면서 이제 작년에 보니까 포크볼을 좀 봉인하고 체인지업을 많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커브나. 그러면서 일단은 뭐 송은범 선수도 그렇고 자기 볼 배합을 바꿨다는 확실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았는데 그런 반짝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노경은 선수가 있었더라면 어쨌든 그 뭐 전력의 보탬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노경은 선수는 지금 그 샌디에고 쪽에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제 미국 의로에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노경은 선수랑 이제 롯데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 그 롯데 쪽에서 마치 좀 이게 호해처럼 그렇게 좀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뭐 좋게 말하면 좀 이색적이기도 했고 낯설게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늘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서 쓰는 말 있죠. 네. 롯데 아이가 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욕하면 안 되죠. 네. 뭐 호해처럼 뭐 진짜 호해처럼 왔어요. 솔직히 말해요. 예. 솔직히 안 되게. 솔직히 말씀 안 김정준 하셨어요.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FA 제도는 반드시 이건 손을 봐야 됩니다. 뭐 구단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에이전트 제도까지 이제 도입된 마당에 네. 서로에게 좀 양보해가지고 합리적으로 FA를 통해서 선수가 다양하게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지. 그쵸.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트레이드도 거의 안 일어나는 맞아요. 현실이고 네. 물갈이가 안 되는 물론 저 제도가 뭐
저 있긴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2군급 선수들만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제대로 된 팀의 어떤 약점 부분을 활발하게 메워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FA 제도도 분명히 이제 그 노경원 선수의 어떤 그 일을 계기로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구단 어떤 팬 입장이 아니라 야구의 팬 입장으로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달고 달아서 느끼는 깨닫는 게 있어요. 예, 선수들은 노경원 선수가 딱 그 케이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야구 생활, 야구 인생이 이제 달고 달아서 얻은 게 있는 시즌이 작년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도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긴 해요. 선수한테 선수 문제에서는 좀 안타깝긴 해요. 계약이 됐다면 네. 롯데 3선발로 바로 들어오고 4, 5선발을 이제 더 다양한 선수들을 테스트해보면서 위험도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됐을 텐데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작은 금액이지만 차이로 이제 무산이 됐다는 것도 안타깝고 뭐 샌디에고에서 뭐 솔직히 처음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거의 안 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 계약을 이제 할지 안 할지 거기서 남아 있을지 국내로 돌아올지는 개인 선수의 판단이겠지만 네. 뭐 양감 인터뷰 들어보면 뭐 중간에 돌아와도 자리가 우리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됐네. 딱 박동원하고 노경은. 사인 앤 트레이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노경원 선수가 오면은 뭐 박동원 선수랑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노경원이 있었더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한 자리는 딱 메워질 텐데 그렇게 그 바꾸고 불확실한 한국 한 자리가. 시리즈에서 롯데하고 키움하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 노경은 더비가 되는 거죠. 뭐 그 경기는. 저는 이번 롯데 협상 태도가 약간 아쉬웠던 건 뭐 돈 문제 뭐 그건 그럴 수 강하게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저는 약간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바로 아까 호혜 말씀하셨지만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바로 끊었다는 게 좀 예. 아쉬운데 뭐 지금 협상이 안 됐더라도 뭐 나중에 지금 키움하고 김민성 선수 물론 LG 갔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언제 계약할 수 있다, 언제 여지를 남겨놔 2월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롯데는 그냥 결렬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네.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롯데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장원준 선수도 자기 뭐 결렬되고 롯데는 얼마를 제시했는데 거절했다. 강민호 선수도 롯데는 얼마 제시했는데 거절했다. 이거를 발표하는 게 제가 롯데밖에 못 본 것 같아서 제 옆에 황경 기자가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롯데 아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명 기구 아니면 아닌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기 사실 때문에. 그 뭐 팬들이 이제 롯데 프런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많죠. 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 이해가 뭐로 가느냐면 그 프런트에 하는 짓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속상하네요. 굉장히 예. 청명하고 젊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데리고 들어와요. 네. 롯데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플랜도 세우고 보고서도 올리고 그럼 번번이 위해서 다 까이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윗대가리들이. 그 사람들은 자리 아니에 보전이 있는 사람들이고 물갈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을 데려와서 뭐 맨체스터에다가 연수도 보내고 일본 롯데랑 교환도 하고 지바 롯데랑. 예. 뭐 또 제가 또 아는 어떤 분 뭐 때 되면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계획 거창하게 세우기도 해요. 네. 다 하는데 롯데라는 그룹 자체가 그런 기업이라서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그 윗대가리들이 있어서 자꾸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서 정체가 되고 포기를 하게 되고 그냥 수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하는 짓이 린드블럼 같은 일도 하는 거고 뭐 온갖 그런 짓을 하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책임질 줄 모르는 브랜드라. 이번에 그 자문위원단 그 무보수 명예직 사태만 봐도 약간 남들이 이제 데이터 요원들을 좀 무보수 명예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딴 팀은 열정 페이. 진짜 어디 데려와가지고 막 면접 어떻게 봐가면서 데려오는데 예, 저도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 진짜 목적이 뭐냐면 이제 세이버메트리션이나 데이터를 잘 보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견해로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를 들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고용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물론 아는데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이력서 구하듯이 만들어 놓은 걸 네. 보면 아니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는 걸 공짜로 쓰겠다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행정 처리를.
말을 다르고 어다르게 그쵸.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당연히 오해하고 욕을 하게 되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아요. 시급이 얼마 시급도 안 줘.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리고 또 예.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을 과연 롯데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 이제 연봉이랑 발언권이랑 비례한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사람이 얘기를 해봤자 과연 이제 먹힐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그 말씀이 또 열정 페이도 아니죠. 돈이 안 나오니까. 그렇네요. 예. 아, 노경훈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롯데 어떤 그 그룹의 문화까지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대호 선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가 지금 뭐 오프 시즌 동안 항상 이 선수는 이제 감량이 하나의 이제 화두인 선수인데 지금 이제 살도 빼고 있고 어쨌든 롯데도 좀 이대호 선수가 있을 때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이제 뭐 적지 않은 나이고 물론 뭐 잘하고 지금도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또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대호 선수는 또 올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군요. 저는 예. 이대호 선수는 뭐 올해도 그렇고 예, 앞으로도 뭐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할 선수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느 해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있어도 예, 저는 뭐 올해도 이대호 선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의심은 안 해요. 예. 다들 그럴 겁니다. 네. 하나에 계셨으면 그 김태균 선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김태균 선수하고 네. 이대호 선수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김태균 선수 많이 좀 다른 캐릭터긴 해요. 예. 뭐 김태균 선수를 나쁘다 뭐 이런 평가는 좀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는 말 그대로 이제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 그러니까 부산 사나이 그러니까 뭐 딱 맞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인 것 같은데 뭐 다른 야구에 있어서는 뭐 다른 부분은 없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같고 뭐 이렇게 중심 타자니까 비교가 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두 타자는 전혀 다른 유형의 그쵸. 타자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에 대해서 뭐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좀 오묘할 것 같아요. 약간 더 애정도 많이 가겠고 약간의 뭐 어떤 미안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좀 들 것 같은데 우리 양정 씨는 이대호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대호 선수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아까 뭐 롯데 그런 뭐 노경훈 선수 얘기도 그렇고 이어서 뭐 예. 네. 그 사실 프런트하고 좀 갈등 있는 것처럼 밖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롯데 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라이트한 팬들 사이에서는 네. 이대호 선수 롯데 안 오겠지. 예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이대호 선수와 오승환 선수가 둘 다 나왔는데 오승환 선수는 이제 난 마지막은 삼성에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대호 선수는 뭐 어디서도 야구 하겠죠. 라디오스타였나요? 네, 맞아요. 라디오스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기대를 접었는데 이대호 선수 오니까 그리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게 확실히 이제 팬 입장에서도 보이니까 뭐 고맙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롯데가 이대호 선수가 나가고 나서 몇 년 동안 좀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다는 게 좀 그랬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대호 선수가 왔다는 게 팀 분위기를 잡아줬다는 거에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컬럼에다 이제 조선의 4번 타자라고 쓰면 이제 조선이란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뭐 대한민국의 4번 타자거든요. 이대호 선수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롯데에서 뭐 4번 치고 리더는 뭐 당연한 거고 사실 이제 2020년 이제 올림픽에도 물론 박병호 선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국가대표로서 역할을 뭐 벤치에 또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사실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사실 선수협 회장도 사실은 이대호 선수 클래스에서 맡아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아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봐는 뭐 롯데 자이언츠 4번 타자로서 이대호에 대한 뭐 기대, 바람 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이대호 선수가 뭐 워낙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국대에서 이대호는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이제 그 대만 분석 일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만 선수들이나 일본 선수들이 이대호를 그 두려워하는 어떤 그 압박감 그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박병호보다 훨씬 더 이대호가 더 당연하죠. 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 지난주 이제 후쿠오카를 잠깐 갔다 왔는데 소프트뱅크의 야나기타라고 이제 일본 대표팀에 이제 4번을 치게 되겠죠. 그 선수가 3번을 이제 3번, 클린업 4번. 그렇게 치게 되는데 그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그러니까 존경한다기보다는 일단 가장 인정하는 타자가 이대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으로 박병호 선수도 충분히 자기 역할이 있지만 또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라인업을 보게 되면 왼손 타자들은 이제 줄비한데 근데 오른손 타자들이 좀 약한 부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귤라에는 나가는 선수도 있어도 이제 뭐 벤치에는 없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대호 선수는 충분히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롯데 팬의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죠. 이제 지금 좀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그동안 그쵸. 국대 공헌도 많이 했고. 네네. 근데 이제 국대 일을 이제 하게 되다 보면은 이대호라는 선수가 가지는 비중이 확실하게 그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엔트리 하나를 충분히 차지해도 박병호하고 차지해도 그쵸? 충분히 네, 저는 할 만한 어떤 할만 이대호까지가 가치가 있다고 봐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까지는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일본 성향도 잘 알고. 네,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권도 아시아권 그렇고 저희도 이제 대표팀을 나가면 뭐 지난번 아시안 게임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서 통하는 선수가 있고 바깥에서도 통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두산의 김재환 선수는 뭐 어느 나라 투수들하고 싸워도 저희들이 이제 이 선수가 못 치면 못 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상대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선수가 이대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투수, 어느 나라 공을 칠 수 있는 그 메카닉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제 이대호. 1회 그 프리미어 12 대회 때 저는 이제 쿠바 쪽을 분석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쿠바 대표팀 감독이 한국 타자 중에서 누가 제일 겁나냐 이랬더니 바로 따면서 빅보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대호.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이대호가 있는데 우승을 못하는 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대호가 4번 타자를 치고 있고 1년에 30개를 넘게 홈런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국대급 외야 라인 갖췄고 진짜 외야 라인은 진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손아섭 뭐 이런 거 다 갖췄고 그리고 150km 던지는 투수들이 수록하고 진짜 거기 이제 뭐 아이고 웃잖아 포수야. 아니 뭐 그건 꼭 포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대 문제나 선수연 문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이대호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아름답게 장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김경문 감독이 만약에 요청만 하면 이대호는 반드시 가겠죠? 뭐 오케이 할 선수기 때문에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저는 아쉽긴 해요. 그렇죠. 안 갔으면 하고 이제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사실은. 경기 왜냐하면 그게 11월달에 열리니까. 네네. 또 경기 끝나고 이제 리그 끝나고 또 무리해가지고 내년에 또 망쳐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가지고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도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39이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사실은 조금은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더 바깥에 있어도 됐는데. 근데 이대호 선수가 진짜 대단했던 게 그 이제 메이저리가 25명으로 꾸려지잖아요. 그럼 야수가 뭐 12명이라고 치면은 시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그렇죠. 한 9명, 10명은 한 자리 두 자리 그건데 그걸 이겨낸 거죠. 그리고 전반기 때 그렇게 좋은 활약을 했고 후반기 때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붙이는 부분 또 부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팬들도 팬들이지만 야구 선수들끼리 인정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강정호 선수나 이대호 선수 뭐 어떤 선수들인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대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갈 때 이제 그 팀으로 간다는 걸 좀 미리 좀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 자체도 좀 유리하게 돼 있었고 또 시범 경기에서도 워낙 그 피지컬도 좋고 그쵸. 하니까 또 한국에서나 일본의 기록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보여줬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참 뿌듯하고 롯데 팬 입장에서는 그 뭐 돈을 뭐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을 하고 자기가 늦은 나이지만 메이저리그 도전을 해서 그래도 갔다 왔다는 거. 그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사실 우리나라 리그 또 일본 리그, 미국 리그 뭐 같은 야구이긴 합니다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리그에서 다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였고 일본에서도 잘했고 미국에서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성적을 일본에서도 뭐 거의 톱급 그러니까요. 들어간 예. 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리그를 가든지 간에 막론하고 다 이렇게 잘한다는 것은 정말 야구적으로는 천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천재. 네. 최천재도 천재지. 제가 최천재 선수 옛날에 능력 경험을 했네요. 마르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항로 개척한 최천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체런버스가 역시 체런버스. 여기서 나오네요. 또. 개그 천재 최천재. 최태인 선수가 이제 삼성 있었을 때 그 전에 그러니까 2012 시즌인가 굉장히 예. 잘하고 2013년도 초반에 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컬럼 비슷하게 그 최태인 선수의 이제 타격 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연으로 해서 이제 최태인 선수하고 야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냥 고맙게도. 그러니까 뭐 그때 위원님 때문에 뭐 이런 거에서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이제 최태인 선수가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유일하게 선수 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힘든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치는 것도 천재지만 그래도 치는 게 이래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태인 선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수비 열심히 해라. 훌륭해요. 수비 좀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예, 수비하면 그나마 야구 네가 좋아하는 야구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수비 열심히 해라. 수비 대충 하지 마라. 예, 제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태인 선수도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다리 쪽에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비 조금만 더 숙이면 되고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좀 힘 버텨주면 되는 건데, 예, 그거 열심히 해라. 예, 제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왔는데, 예. 이미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미 뭐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약간 뭐 이런 송구 막 은호 같이 하지만 뭐 아리랑 송구 이렇게 또로로 물수제비 이렇게 가면은 최태인 선수가 완전히 진짜 다리를 쫙 뻗어서 거의 요가하는 수준으로 뻗어서 잡아서 하니까 액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액션이 그 굉장히 좋은 선수고 보는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그 액션이 강한 인상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얌전하게 공 던지고 얌전하게 받고 이라는 선수도 있잖아요. 문기현처럼. 맞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 최천재는 막 인상도 뭐 눈 부라리면서 하면 재밌잖아요. 일단. 맞아요. 그런 걸 주니까 팬들한테. 원래 박정원하고 SK 박정원하고 최태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하는 짓도 비슷하고 그 흘러가는 흐름도 비슷해. 약간 사차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둘 다? 뭐 하여튼 그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수비도 이제 박정원 선수 정말 잘했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나이 먹으면서 이제 대충이라는 것보다 약간씩 자기가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끝도 없어요. 선수들이라는 게. 지금 뭐 사실 롯데에서 이제 내야 연습할 때 이제 최고점 딱 일루 쪽에 2명 딱 있는데요. 뭐 이대호 선수하고 최태인 선수하고 2명 있어서 막 이래라 그러니까 막 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 편해질 수 있는데 그 편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선수 오래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올해는 수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면 뭐 언제 뛰어다니겠어요? 뭐 땅볼 치고도 걸어 다니는데. 맞아요. 수비라도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체력이라도 좀 계속해서 유지해야죠. 예. 여러분은 지금 김정준의 야구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보니까 롯데 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충분히 또 올 시즌에 한번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비관적인 얘기만 준비해왔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희망이 그러니까요. 생기는. 아니, 네. 저는 올해 그 롯데가 사실 그 포수 문제가 지난해는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요소긴 했었어요. 지난해는 무조건. 예. 근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을 하고 롯데를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캠프를 갔다 와서는 그리고 또 지나가는 이제 흐름 또 상대 팀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예. 아직 네. 그 저 일정표를 뭐 키로수 따지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이제 4월, 5월, 6월 언제가 제일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4월하고 5월 2달 정도를 잘 따라 붙는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팍 한 상태에서 그거 야금야금 따라가느라고 무리하는 힘들죠, 것보다 사실. 예. 그냥 적당히 따라가가지고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숨어 있어요. 롯데가 우승 후보에서. 의외.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롯데를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지금 그 경계 대상에서 지금 착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본인도 지난해와 같은 어떤 그렇게 우승이란 말을 그렇게 막 그 얘기를 강하게 안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면 탄다 그러는데 이제 파도를 타면 롯데만큼 무서운 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SK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롯데를 올 시즌에 약간 4강 후보로 꼽더라고요. SK, 두산, 키움 그리고 롯데를 계속 꼽더라고요. 저도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롯데하고 NC가 후보예요. 그러니까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전략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김정준 위원님께서. 저는 이제 한화가 들어가서 이제 염경엽 감독하고는 좀 다른데, 올해는 두 가지에서 이제 그 롯데는 이제 NC 상대로 전적을 좀 쌓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22 했던 팀들한테 약간 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승패 마진을 좀 따져준다면, 그래서 6월달, 7월달 여름 넘어갈 때쯤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뭐 프로는 늘 항상 우승을 꿈꿔야 되고 목표가 우승해야 돼. 뭐 5강 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 아니면 골 잘라 골 차고 우승하려면 우승하고. 롯데 최근 우승이라고 해서 뭐하지만 92년도였었잖아요. 그날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생일이었어요 그날이. 10월 14일. 그러시구나. 제 아버지가 이제 좀 관계자라서 표를 좀 구해주셔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보고 이제 울었죠. 울었던 게 벌써 그 얼마. 그러니까요. 횟수로 지금 28년이 된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은 2019년이니까 28년이 된 겁니다. 올해 몇 살이세요? 제가 롯데 우승하고 나서 또 바로 태어나가지고. 그럼 92년 3년생. 그럼 아예 못 보셨네요. 맞죠. 전 둘 다 봤는데. 전설로만 전해져 내리고. 40대 후반이면 다 볼 수 있어요. 대신 빨리 죽으니까. 그런 말씀을. 나올 땐 순서 있어도 갈 땐 순서 없어요. 먼저 가면 형님이잖아요, 원래. 뭐 언젠가는 보겠죠. 그렇죠. 뭐 그거 하나 희망. 뭐 시카고 디파트했는데 뭐 우리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92년도, 뭐 저번 주에 이제 LG가 94년도에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한이 많은 두 팀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롯데랑 LG랑 한국 시리즈에서 붙으면 진짜 재밌겠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한국 시리즈 붙으면 누구랑 붙어도 다 재밌어요. 그렇긴 하겠죠. 기아랑 뭐 LG랑 롯데 기아가 붙은 적은 없죠.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는 없죠. 한국 시리즈. 그게 한번 상사가 되면 진짜. 그러니까 엘로끼 뭐 해가지고 한 세 팀 중에 만약에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가 난다. 뭐 상상만 해도 좋은. 그니까요. 그겠죠. 뭐 거기서 이제 이겨야 이제 더 좋은 거고. KBO에도 회식할 거고 아마. 맞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뭐 해당 팀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타팀 팬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팀의 경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LG, 롯데, 기아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는다는 거는 잠실 종합운동장 개조했으면 좋겠어요. 롯데가 증축을 해가지고 막 롯데가 한국 시리즈까지 가잖아.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라가 뒤집어진다니까. 한국 시리즈까지만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페넌트레이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잘 나갈 때 보면 이제 길거리에 그 어떤 음식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안에 있는 텔레비를 밖에서 이렇게 한 200~300명이서 보고 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길거리가 흔하다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로이스터 감독 때 제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또 학교가 이제 야구장 제대로 약 맞았어요. 학교가 또 야구장 근처다 보니까 네. 이제 소리 들리면 와, 야 뭔데 라디오 듣는 나왔어요? 예. 예. 막 라디오 듣는 애들한테 야 요즘 뭐 대대인데 누구 홈런 쳤다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예. 그러고 선생님한테 막 맞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롯데가 잘 나가면 진짜 부산이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LG 트윈스도 그렇고 롯데자이언츠도 그렇고 야구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네.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스포츠는 야구잖아요. 근데 그 야구에서도 최고 인기 구단이 롯데, 뭐 네. 기아, 뭐 LG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롯데 팬분들도 그렇고 롯데 선수단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단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또 네. 우승이 필요한데 너무나 필요하죠. 오랫동안 이제 네. 우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오늘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아직 뭐 시간은 더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더 남아 있는데 어떠세요? 올 시즌을 조금 이제 두 분이 객관적으로 팬심을 좀 제외하고 좀 롯데자이언츠의 성적을 좀 예상해 보신다면? 주위에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 작년만큼 못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포수 경험 말씀하신 포수 경험도 쌓였고 뭐 선발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장시환 선수가 되게 좀 이건 약간 팬심을 담겠습니다. 예, 좀 예. 장시환 선수가 되게 기대되거든요. 저는 공도 정말 좋고 그래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렇게 빈틈도 없고 그래서 지난해만큼 못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최소 한 5강 정도 이상을 좀 도전해 볼 만한 전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김윤성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21을 잘 메워주면 그거만 메워주면 3, 4위권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예상을 또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컸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LG가 두산 상대로 너무 사실 지난 시즌에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팀 상대로 이기더라도 결국은 이제 메울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롯데도 이제 특정 팀에게 좀 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이제 좀 그게 이제 메우기가 좀 오른손으로 힘들었던 1,000원 벌어서 왼손으로 2,000원 쓰는 거예요. 뭐 사실 LG 갈 필요도 없이 2016년 롯데만 봐도 예. 당시 NC한테 1승 15패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서 15승 1패 1승 15패가 아니고 8승 8패만 했어도 롯데가 4위는 했을 것이다. 예. 이 승률 계산해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근데 야구에 if는 없지만 이제 그 약점이라는 걸 그 매년 팀이 이제 보완을 하고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양감이 와가지고 그런 약점들을 잘 보강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존의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이 시너지가 잘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3, 4위권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야구를 일찍 보고 싶은데 올해 이제 시범 경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와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죠. 예. 네. 네. 근데 뭐 스포티비 쪽은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쪽은 그냥 할 거고 이제 그 공중파 3사만 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직접 보러 가는 수밖에. 네, 그러니까요. 예. 직접 보러 간 적도 있으세요? 시범 경기도 혹시? 네, 그렇죠. 시범 경기도 보러 간 적 있죠. 예. 다음 주도 일단 이번 주도 보러 갈 12일은 생각이라서. 내일 시작하잖아요. 네. 네. 어디죠? 고척에서 하죠. 고척에서 롯데 키움하고. 키움인가요? 야. 목금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금. 네. 이게 항상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은 TV를 돌렸을 때도 야구를 딱 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뭔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됐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그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뭐 다 왔죠. 이제 내일이니까 그렇죠. 야구 시즌 이제 시작이 됐고 야구 팬으로서 야구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야구장이 보일 때가 가장 흥분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시범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 며칠 요 상태가 가장 그 기분이 적당히 좋고 아주 꿈속으로 이제 좋은 꿈 꾸고 희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난도질 당하게 되면 이제 1년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니까요. 예. 올 시즌도 정말 시끌벅적한 한 시즌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그럼요. 일도 많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시즌 전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과거도 돌이켜보고 또 현재의 상황도 되짚어보고 미래를 또 예측해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성이라는 것도 있고 조금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또 스포츠고 그게 또 야구잖아요. 그 변수가 많다는 게. 그렇죠.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 예상했듯이 롯데가 지금 갖고 있는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어떤 그 크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럼 거기에 이제 양상문 감독이라는 그 캐릭터가 크기보다는 밀도를 갖고 계신 감독이시라서 그래서 오히려 더 팬들의 기대가 기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롯데가 의외로 재밌겠다. 의외라는 말을 자꾸 제가 붙이는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롯데 올 시즌은 시작부터 세게 붙더라고요. 키움하고. 키움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팀명 바꾸고 이제 키움에서 이제 스폰서가 되면서 첫 선을 보이는 그 시리즈가 이제 롯데와의 또 시리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 팀의 야구 스타일이 비슷해요. 일단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움직여서 이제 붙는 스타일이었는데 더가웃 싸움에서는 이제 키움 쪽보다는 이제 양상문 감독이 훨씬 더 위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꽤 재미있는 개막전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박병호가 진짜 2번 나올 것 같아요. 박병호 2번에 대해선 2번 그 질문도 아까 뭐 김영준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키움이랑 저희가 키움을 하게 되면 이제 키움 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2번보다는 3번 쪽을 들어갈 것 같고 박병호 3번은 뭐 최정도 3번을 치니까 뭐 그 개념으로 보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대호도 3번 들어가서 한 타석이라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중심이 이게 딱 잡아주는 게 물론 롯데가 예전에 그걸 못했으니까 4번 얘기를 하는데 타순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누구를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앞 뒤가 문제인 거지. 그 누가 뭐 박병호가 1번 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1번을 치면 박병호 홈런 치면 1점이라서 아까워서 1번을 안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가 누가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라는 부분이라서 박병호가 3번 가는 건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4, 5, 6, 7, 8, 9가 나머지 6명이 어떤 점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또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뭐 일단 뭐 가장 단적인 부분은 SK 3번 최정이 치니까 박병호나 최정이나 뭐 사실은 최정이 4번을 치는 게 맞는데 SK는 로맥이 있고 키움은 지금 센즈가 4번을 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거라서 뭐 저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뭐 사실 메이저리그도 강한 2번 타자가 조금 이제 대세인 것처럼 뭐 우리나라도 좀 기사 보니까 뭐 구자욱 선수도 2번을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구자욱 선수는 2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좌타자에 또 발도 빠르고 장타점도 있고. 삼성은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도 또 송강민을 2번 넣는다는 게 송강민 팀마다 참 어떤 그 송강민 선수는 지난해에도 그 2번론이 있었어요. 한용덕 감독이 송강민을 2번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송강민 선수 2번 들어가는 건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송강민이 밀어칠 때 잘 쳐요. 밀어치는 타구들이 좋은 타구들이 많고 상대편에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고 2번론을 논하셨더라면 개인도 살고 또 송강민은 이제 우측으로 또 장타가 나오는 선수라서 땡겨쳐도 뭐 밀어쳐도 그래서 그런 2번론이라면 뭐 송강민 2번 들어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뭐 그 정도 그때는 이제 김태균이 4번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가정이 있죠. 롯데 타선은 뭐 다들 뭐 예상하기에 강하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어떤 아스와해가 토탈 한 시즌 토탈로는 어떨지 몰라도 뚜껑 열어서 한 두세 달을 확 달려주면 그러면 이제 롯데는 정말 위에 일단 분석 좀 되기 전에 미리 좀 싹 달려놓고 벌어놓고 뭐 까먹더라도 분석보다는 체력적 부분이 크지 않을까? 체구가 상당히 진짜 작더라고요. 키가 저만하게 해가지고 단단하던데 더 작을걸요? 이용규 선수하고 똑같더라고요. 단단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자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워요. 아스와이 선수가 어떤 또 스타일의 야구를 할지. 사실 이제 번즈 유니폼 오늘 입고 오셔서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번지를 네.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이 사실은 시즌 시작하면은 뭐 새로운 얼굴들 보는 게 재미잖아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기존에 있던 또 외국인 타자들이랑 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아수아이 선수가 사실 내야 약점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쵸. 뭐 예. 뽑은 거기 때문에 음. 그 번지를 겪으면서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그거를 자리를 못 깨찾기 때문에 다시 이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초반 성적이 달려 있다고 봐야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번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예. 번지는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날린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휩쓸리는 네. 게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아수아이 선수는 그 체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좀 깔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구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분하다는 생각.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좀 게임. 게임 방송 계속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시즌 이제 중에는? 성적 따라 봐야죠. 잘하면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뭔 짓을 하든 뭐 이제 뭐 4타수무안타 치고 방송 키면은 야, 이제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네, 볼만하겠다. 일견 뭐 팬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쵸. 뭐 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음. 뭐 돈 받고 왔으면 좀 해야지라는 거. 근데 뭐 좀 잘하고 하면 뭐 게임을 켜도 뭐 거 가가지고 더 돈이라도 더 싸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트위치 방송. 그러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짜. 네, 양상 감독이 뭐 게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잘하면 뭐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니까요. 예. 뭐 취미 생활인데 그렇게 맞아요. 하시면 잘하면은 뭐 술 먹고 어디 나가서 놀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잘하면 술 먹어도 못하면은 돼요. 아니 뭐 저 프로 선수가 자기 저 컨디션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래요, 진짜. 애들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애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해요? 물잔잔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못하면 그냥 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럼. 거고 저게 맞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지 직업을 옛날에 지가 잃는 거지. 그럼요. 예. 뭐 있잖아요. 롯데는 호세 선수도 했고 네. 가르시아도 그랬고 뭐 그나저나. 예. 뭐 화끈하시고 뭐.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잘하고 뭘 하면은 팬들도 뭐 터치 안 하고 그렇죠. 예. 하는데 뭐 그거 못 하고 이제 좀 삐딱하게 보이면은 이제 뭐 우리 저쪽이 또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수아이 선수나 뭐 제이크 톰슨이나 뭐 레일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겠지만 야, 이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팬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그 열성적인 이 롯데 팬분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판타스틱 부산이 정말, 되느냐? 예. 응? 아니면 판타스틱 부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부산이 되느냐, 예. 헬시티가 되느냐는 맞아요. 자기 하기 나름. 자기 하기 나름. 네. 저는 예전에 그 뜬금없는 얘기인데 사직구장 가서 그 신문지 응원 있잖아요. 네. 그걸 돈 주고 팔더라고요. 갖고 네, 오는 건 줄 뭐 알았어요. 있어요. 예, 좀 몰랐는데 팔아요. 돈 주고 파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신문을 파는 경우도 있고 네, 만들어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만들어서 파는 거, 돈 주고 파는 거구나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참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팀인 것만은 확실하고 좋은 뜻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매력 넘치는 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사직구장 그 LED로 바꿨잖아요. 네. 진짜 야구하기 힘들어. 뿅뿅뿅뿅뿅 하면서 그러니까요. 오래 나오면서 막 홈런 치면 막 불 다 꺼지고 맞아요. 그냥 막 반짝반짝하고 맞아요. 예. 무서워 거기 가면. 참 전광판도 이제 그걸로 바꾸고 네. 원정팀의 무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요. 분위기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사실 만들어야죠. 홈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를 자꾸 야구장으로 부를 수 있게 팀이나 프런트에서 그렇게 잘해주면 돼요. 그니까요. 예. 원정팀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네. 화끈하게. 네. 예. 그 원정팀 무덤하니까 이번에 이 아까 뭐 동백 유니폼 얘기도 나왔지만 그 동백 좋잖아요, 그런 거 네, 참. 예. 그게 되게 좋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일된 분위기 빨간색으로 쫙 돼서 이제 그게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또 그게 상대편한테 대위압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유니폼이 너무 많아. 부담이야. 너무 많긴 해 맞아요. 롯데가. 예. 거의 저 3, 4만 원짜리도 아니고 10만 원 넘어가는 그 열 몇 개씩. 야, 그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야구장 하나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아, 그럼요. 장관이에요, 그건 진짜로. 국대 경기 빼고는 없잖아요. 그니까요. 월드컵 뭐 이런 거 다 빼고는 붉은 악마들 없잖아요. 같아요, 진짜로.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또 이제 2부 시간도 거의 1시간이 다 돼갔는데 오늘 김윤성님과 양정욱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상당히 좀 심도 높은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김윤성님이 조용한 듯하면서 툭툭 던지는 그 어떤 그 부산 아재의 그 말솜씨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오늘 참 잘 느낄 수 있었고 우리 또 양중환 황교인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랑 죽이 잘 맞거든요. 예, 이거 또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예. 한 번 더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국대할 때. 예. 국대할 때는 나와야 돼. 한번 나와서 더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양정욱님도 조곤조곤 참 그 말씀 잘해주셔서 정말 오늘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끝으로 소감 한 말씀씩 좀 듣고 끝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일단 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오키나와 간데 연락 와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받으셨어요? 네 오키나와에서 연락 받아가지고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네, 같이 들어. 거의 어제 귀국했으니까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이거 약간 경쟁사 홍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팟캐스트 이름이 뭐였죠? 예. 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야자수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이제 또 PD 제가 하고 있어서 네네네. 네, 야자수하고 야구 공작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를 불러주세요. 그쪽. 나중에 네. 컬래버레이션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나도. 연락 저 꼭 제가 받겠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윤석 씨. 예, 뭐 하여튼 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나와서 한번 말을 많이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규리그 들어가가지고 한 경기 잘해주면 그걸로 끝이. 그쵸. 예. 네. 거기까지. 예. 짧고 오늘 뭐 굵게. 시작과 끝은 너무나 간결하셔가지고요. 네. 예. 김정준 의원님도 오늘 두 분과 함께 하셔서 뭔가 조금 더 다른 팀들 팬분들과 함께 했을 때는 다른 또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긴 한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황규인 어디 갔니? 황경 기자님, 자제분들 열 빨리 내리고 몸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준의 야구수다 11회 말 방송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자.